네, 2013년 2회 2과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잘 하고 계신가요? 하여튼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앞에 거부터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시간 없으신 분들 말고는 다시 앞에서부터 쭉 풀면서 강의를 들으시고 하시면 뭐가 중요한지가 더 선별이 되고 중요한 게 판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이 잘 될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그림과 같은 치수 120 숫자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것도 뭐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원호의 길이를 얘기를 합니다. 원호의 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현의 길이가 되겠고, 그리고 참고 치수는 이렇게 되겠고,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치수 그리고 현의 길이 각도 치수라고 하면 뭐 그냥 120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얘는 지금 원호의 길이를 얘기를 합니다. 원호와 현의 차이는 당연히 아시겠죠. 아실 거라 믿고. 자, 22번 다음 중 파이 50H7의 기준 구멍에, 자, H7 이게 기준 구멍을 의미합니다. 가장 헐거운 끼워 맞춤, 이것도 이제 저번 직전의 차에 나온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되겠죠. 가장 억지 끼워 맞춤을 찾으라고 했고, 이번에는 가장 헐거운 끼워 맞춤을 찾으라 했으니까 우리 H 기준으로 축은 작아지니까 A에 가장 가까운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F인가요? 네, F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억지 끼워 맞춤 찾으려면 A, B, C, D, F, G, H, I, J, K, L, M, N, O, P, P가 제일 뒤에 있죠. 그래서 이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그림과 같이 외경 50mm인 파이프를 용접기호와 같이 용접했다. 때 총 용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이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외경이 50mm인 파이프니까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있고 50짜리 원의 둘레를 구하신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온둘레 용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온둘레 용접 기호고, 이 녀석은 현장 용접 기호입니다. 현장에서 용접하라는 기호. 그래서 뭐 딴 거보다 이 총 용접선의 길이를 지금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기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원통의 이 원호 길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원호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중학교 때까지 2파이 r 이렇게 구했는데, 파이 D로 구합니다. 우리 공학에서는 보통 파이 D로 씁니다. 그래서 50 곱하기 그냥 파이가 되겠죠. 파이는 3.14 이러고 그거니까 157mm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문제인데 좀 헷갈리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온둘레 용접 기호라는 거를 우리가 개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24번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경우 전체 길이 A값. 자, 이런 문제도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이건 주의하셔야 될 게 끝에 10, 10 요거 반드시 더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15짜리가 몇 개 있는가인데 지금 파이 12짜리 파이 12 값은 A 값 구하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X를 치면 안 되겠네요. 9개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9개라는 거는 간격수를 몇 개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입니다. 9개, 구멍이 9개면. 간격수는 여러분 8개인 거 아시겠죠? 구멍이 3개면 간격은 2개고, 구멍이 4개면 간격은 3개죠. 그래서 구멍수 빼기 2를 하시면 간격수가 8개, 15짜리 간격이 8개가 있고, 플러스 옆에, 그래서 10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시면 120에 20이니까 14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나사의 호칭 지름이 8분의 3인치랍니다. 자, 인치가 나오는 거는 어쨌든 유니파이 나사라고 보통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인치 사이에 24산, 24개의 산이 있는 유니파이 가는 나사의 도시법.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유니파이 나사의 의미입니다. 이게.
유니파이 나사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의 이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치계 나사입니다. 1인치는 2.54cm고 인치계 나사. 그래서 나사의 호칭 지름이 8분의 3이니까 여기다 25.4 하면은 한 10mm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맞나요? 25.4에 8분의 3. 예, 거의 10mm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의 나사산을 갖고 있는 거고, 나사 호칭 지름을 갖고 있는 거고, 25.4mm, 2.54cm니까 25.4mm 안에 24개의 산이 있는 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하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표시하는 나사는 그래서 호칭 지름 8분의 3이 먼저 와. 그 다음에 유니파이 가는 나사는 우리 UNF입니다. 그 다음에 1인치당 산의 수가 24개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유니파이 나사도 미터 나사는 아니지만 꼭 문제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F는 가는 나사, UNC는 보통 나사, 유니파이 보통 나사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잠시만요. 지금 2번, 4번이네요. 예, 4번. 예, 저도 헷갈렸습니다. 요게 먼저 나오고 24개짜리 UNF다. 요렇게 쓴다고. 예, 저도 이거는 헷갈렸네요. 순간 2번으로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예, 이렇게 씁니다. 요렇게. 예, 그래서 뭐 똑같이 이렇게 쓴다고 기억을 하시고, 하나 예를 들어서 뭐 8분의 3, 24 UNF라고 했었는데 무슨 의미였더라 했을 때 이제 8분의 3인치, 호칭 지름이 8분의 3인치짜리 다시 24개의 1인치당 나사산수를 갖는 유니파이 가는 나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순간 착각을 했네요. 이게 왜 이렇게 익숙해 보였는지 순간. 예, 4번입니다. 4번.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똑같은 문제가 직전 회차에 있었죠. 그래서 눈투물이라는 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답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있고 투상면이 있고 물체가 바로 투상면에 투상이 되는 거. 이게 눈투물. 그 배면도는 어디 그려야 되죠? 배면도는 우측면도 옆에 그리는 거죠. 그리고 정면도는 평면도 위가 아니고 밑에겠죠. 그리고 좌측면도는 정면도 좌측. 이건 뭐 당연한 얘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27번. 다음 도면에서 L에 들어갈 치수값. 야, L이 어딨냐 이거죠. 자, 선반 우리 가공할 때 이렇게 치수 찾아야 되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24에서 12 빼면 12가 되겠네요. 예, 이런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고. 자, 28번 선의 용도가 기술 기호 등을 표시하기 위해 끌어내는 데 쓰이는 선. 자, 기술 기호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끌어내는 데 쓰이는 선의 명칭을 무엇이라는가? 이걸 이제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지시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술 기호 등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는 실선이 사용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시선은 가는 실선이 사용이 된다. 자, 기준선은 우리가 뭐 피치선 이런 것도 기준선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가는 일점세선, 가상선이 가는 이점세선이 사용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죠. 가는 이점세선 쓰는 게 잘 없기 때문에 이 가상선을 보통 가는 이점세선으로 쓰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9번 기계가공면에 다음과 같은 기호가 표시되었을 때 이 의미. 자, 요거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거 가공을 마라. 허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얘는 제거 가공을 해라.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막 했던 거 있죠. 그래서 뭐 가공 방법, 거칠기 정도, 정도 들어가고 뭐 표면 모양 들어가고 그 다음에 표면 파상 그 컷오프 값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게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거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다 쭉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보시죠. 필요 여부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 그래서 하지 않는 것, 아예 하지 마라. 그리고 제거 가공을 해라. 그리고 하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첫 번째 거죠. 제거 가공 하지 마라. 그 주물면 같은 곳에 할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30번 표준 편기어의 피치원 지름을 D, 모듈을 M, 이수를 Z라고 할 때 피치원 지름을 나타내는 공식. D는 뭐 MZ로 보통 공부를 하는데 여기는 Z 곱하기 M으로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거 바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은 한번 풀어 보시고요. 이게 지금 이런 모양이라는 게 아니고 이 빈칸인 겁니다. 자, 그리고 32번. 자, 요게 이제 조금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 다음 그림은 정면도와 측면도 모두 좌우 대칭인 열교환기 지지철물의 도면이다. 뭐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면도와 측면도 모두 좌우 대칭이 뭐 이런 것도 딱히 크게 중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소요되는 모든 기역 형광의 중량은 약 몇 킬로그램 포스인가? 단 기역 형광은 L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길이당 중량은 591kg 포스 퍼 미터이고 조립을 위한 볼트 너트는 무시한다. 아이고 이 문제가 참 그죠? 자, 그래서 이거 푸실 때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푸시는지. 자, 이렇게 치수가 나와 있을 거는 다 나와 있죠? 예, 나와 있고. 자, 등변 기역 형광으로 된 구조물로서 이렇게 쭉 예, 치수 나타나 있고, 그리고 기역 형광의 개수는 길이 기준으로 1200ml짜리 4개.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림을 보고. 그래서 여기 1200짜리, 이게 200에 1000이죠? 1200짜리 하나, 둘, 옆에서 보니까 4개죠? 이렇게. 2 곱하기 2로 4개인 거죠. 이거 2000ml짜리 2개. 여기 보시면 얘가 2000ml짜리, 여기 2000ml짜리 보시면 2개겠죠? 이렇게 옆에서도 똑같으니까. 2236ml짜리 4개. 자,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대각선으로 하나, 2개 하고,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에 크로스로 2개가 2개씩 이렇게 있으니까 4개겠죠. 그래서 대각선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구한 거고요. 2000에 1000으로 이렇게 구했죠. 이렇게, 이것도 한번 지우겠습니다. 대각선 길이가 이만큼이니까 이 부분 2000에 이 부분 1000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루트를 씌워서 2236, 약 2236으로 계산한 거고 250mm짜리 4개. 자, 여기 밑에 크로스로 받치고 있는 이 4개겠죠, 이거?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 있죠. 예. 하나, 2개, 양쪽에 3개, 4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 개수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 개수를 잘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다시 나왔던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이런 것도 한번 푸실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 정도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 1ml당 중량이 5.91kg 포스. 자, 이렇게 나와 있었죠. 5.91kg 포스 퍼 미터. 자, 단위 길이당 중량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전체 길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전체 길이가 다 더하면. 그러니까 이거 4개, 2개, 4개, 4개 싹 다 더하니까 이렇게 해서 18744, 18,743m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량을 비례식으로 해서 1대 5.91은 18,744대 구조물의 중량 이렇게 계산해서 값을 110.8kg 포스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11로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개수대로 구해서 단위당 중량의 비례식으로 때려 넣으시면 뭐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뭔가 되게 귀찮은 문제죠. 푸시기가.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꼭 이게 투상을 딱 했을 때도 뭐
그냥 보기엔 두 개인데 양쪽이니까 네 개 이런 식으로 그런 개수를 잘 찾아보라고 출제가 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개수를 잘 보시고 그에 따른 어, 재료당 길이 그런 것들을 잘 찾으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S400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 설명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봤을 때 자, 일반 구조형 압연 강제입니다. SS 두 개, S 두 개면 일반 구조형 압연 강제, 일반 구조형 압연 강제인데 400이면 이게 세 자리면 최저 인정 강도라고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최저 인정 강도 400 이렇게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량은 아닙니다. 세 자리인 경우에는 자, 그리고 34번 억지 끼워 맞춤에서 조립 전에 구멍의 최대 치수와 최대 허용 치수와 축의 최소 허용 치수의 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억지 끼워 맞춤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억지 끼워 맞춤이기 때문에 틈새는 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1번이나 2번 선택하시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보시면 억지 끼워 맞춤인데 억지 끼워 맞춤은 억지로 끼워졌다는 얘기인데 그나마 구멍이 클 때와 그나마 축이 작을 때 그나마 좀 덜 낄 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 잼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와 축의 최대 허용 치수면 최대한 꽉 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는 최대 잼새가 되는 거고 그 반대니까 여기선 최소 잼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35번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게 뭐 몇 가지 용접 기호가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때 하나씩 하나씩 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있고 V자가 있고 이렇게 매끈하게 있죠. 자, 그래서 이면 용접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반대쪽에도 그 이면이라는 게 어쨌든 반대면이죠. 그 면에도 용접이 있고, 자, 표면 모두 평면 마감 처리했다. 이렇게 평면, 죄송합니다. 일자 모양 있죠, 이렇게 일자 모양 있다. 그리고 V형 맞대기 용접이다. 예, V형 맞대기 용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 이면 용접, 잠시만요. 예. 자, 이면 용접, V형 맞대기 용접을 했는데 양쪽 다 평평하게 만들어라. 평면 마감 처리해라. 이렇게 된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번 베어링에서 알 수 없는 항목을 찾으라고 하는데 잠깐만 페이지가 이렇게 잘려 있어서요. 예, 잠깐 보겠습니다. 해설에 있는 내용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베어링 기호인데 이게 궤도륜 모양 베어링 계열, 실드 기어, 정밀도 등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보실게요. F는 궤도륜 모양을 지시하는 거고 68은 베어링 계열 기호. 그래서 이제 지금 숫자가 세 자리가 있죠. 그래서 이 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앞에 거 두 개는 베어링 계열 기호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네 자리면 두 자리인데 세 자리니까 지금 한 자리만 안찌름 기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3mm가 되는 거고 안찌름 기호가. 그 뒤에 여기 붙은 C2는 틈새 기호, P6 맨 마지막인 P6는 등급 기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드 기호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것도 하나 뭐 대표로 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37번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38번 단면의 표시와 단면도의 해칭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올바른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단면 면적이 넓은 경우 그 외형선을 따라 적절한 범위의 해칭 또는 스머징을 한다. 뭐 이게 단면도의 표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칭 또는 스머징이라고 되어 있고 해칭은 단면을 이렇게 사선으로 끊는 게 해칭이고 스머징은 아예 색칠을 해버리는 겁니다. 연한 회색이나 이런 색깔로 색칠을 해버리는 겁니다. 꼭 연한 회색이 아니고 어쨌든 단색으로 색칠을 해버리는 게 스머징입니다. 그래서 스머징은 이런 단면에 잘 쓰진 않고 좀 얇은 단면이죠. 그런 데서 보통 사선을 하나하나 꺼도 티가 잘 안 날 때 이럴 때 스머징을 많이 씁니다.
자, 해칭선의 주된 각도, 해칭선의 각도는 주된 중심선에 대하여 60도가 아니고, 뭐 45도,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꼭 45도가 될 수 없는 게, 이렇게 인접한 부품이 있을 때는 이거랑 다르게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줘서 해칭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각도는 뭐 보통 45도로 하는 게 기본이긴 한데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요게 가는 실선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는 실선으로 등간격으로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등간격으로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인접한 부품의 단면은 해칭선의 방향이나 간격을 변경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한다.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같은 부품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해칭 부분에 문자 기호 등을 기입할 때는 해칭을 중단할 수 없다. 자, 문자나 기호는 해칭을 이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끊겨서 들어갑니다. 해칭은. 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예. 자, 기계제도에서 사용하는 척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척도에 대한 설명. 자, 공통적으로 사용한 주요 척도는 표제란에 기입한다. 네, 표제란에 뭐 이런 것들 기입하는 게 용도죠. 예, 그래서 표제란의 용도니까 주요 척도는 기입하고 축척으로 제도했다. 그러니까 실무보다 작게 제도를 했다는 얘기죠. 치수 기입은 실제 치수가 아닌 실물의 실제 치수의 축척 비율이 적용된 값으로 기입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틀린 말입니다. 축척을 어떻게 했든 간에 뭐 1대 4만으로 했든 뭐 5만 대 1로 했든 원래 치수를 적어주는 겁니다. 도면에는.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실제 치수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의 일부를 확대하여 그려야 할 경우 배척값을 선택하여 그릴 수 있다. 네, 그리고 부분적으로 확대도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스케일 얼마라고. 그때도 물론 치수는 원래 치수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같은 도면에서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품 번호의 참조 문자 부분에 척도를 기입한다. 예, 이렇게 기입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는데 표제란에는 뭐 1대1로 되어 있는데 얘는 2대1로 내가 그렸어요. 그러면 뭐 척도 2대1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적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번 부품만 2대1로 조금 크게 그려졌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0번 다음 끼워 맞춤 중 헐거운 끼워 맞춤인 것은, 자, 이거는 근데 좀 어렵죠. 이 문제는 이게 지금 하나 뭐 H6 아니면 H6 이런 것들 하나 기준으로만 비교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H6에 뭐 H6에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해 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다르게 기준을 잡아놨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하면 힌트라고 할 만한 게 구멍은 자 알파벳이 빠를수록 커지므로 G7이 헐거운 끼워 맞춤에 가장 알맞다. 자, 이 얘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H6나 5나 좀 차이가 있지만 물론 여기서 G7, N7, G7, N6, P6, JS7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래도 알파벳이 앞쪽에 있는 게 훨씬 구멍은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구멍이 가장 큰 걸로 찾으시면 그나마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고 이거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과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